여러분, 컴피UI에서 플럭스 모델 사용해 보셨나요? 플럭스 모델은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된 AI 모델 중 인체 표현의 사실성, 텍스트 표현의 정확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워크플로우를 받아보면 각자 조금씩 다른 노드 구성 때문에 어떤 것이 표준인지 혼란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플럭스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통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워크플로우는 아주 복잡하고 어떤 워크플로우는 SD 1.5나 SDXL 워크플로우 수준으로 간단합니다. 또 어떤 워크플로우는 앞서 보여드린 것들의 중간 정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테스트에 사용할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제가 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공유드린 그 링크를 활용해서 그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 플럭스 워크플로우 심플하게 사용하세요. 이 페이지의 제목을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컴피UI용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열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희망하시는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끌어다가 컴피UI의 캔버스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룹을 지어놓은 이 세 가지가 컴피UI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첫 번째는 플럭스 오리지널 버전인 플럭스 데브 워크플로우이고요. 두 번째는 플럭스 경량화 버전인 FP8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세 번째는 플럭스 양자화 버전인 GGUF Q8의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여기에 핏뷰를 눌러서 클릭을 해보시면 똑같은 플럭스 워크플로우인데 그 복잡도가 이렇게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샘플러 때문입니다. 첫 번째 노드에서 보시면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샘플러, 세 번째도 K-샘플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는 자체적으로 파라미터가 없이 다른 노드들에서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통합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샘플러는 자체적으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듀얼 클립 로더와 로드 VA 노드 때문인데요. 오리지널 플럭스 모델은 이렇게 T5XXL 클립 L이라는 두 가지 클립을 사용하고요. 플럭스 전용 VA인 A Safe Tensors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델에는 이 듀얼 클립 로더와 로드 VA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럭스1 데브 F8 모델이 자체적으로 클립과 V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양자화 모델인 GGUF는 오리지널 플럭스 버전과 똑같이 듀얼 클립 로더와 로드 VA 이 노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 모델 샘플링 플럭스라는 노드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워크플로우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워크플로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는 KS 샘플러에 비해서 더 나은 품질을 보장할까요? 그리고 이 듀얼 클립 로더와 로드 VA는 이렇게 각각 다른 모델 하나, 둘, 세 가지를 다운로드 받아주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세 번째로 이 모델 샘플링 플럭스는 반드시 필요한 노드인가요? 그리고 다른 워크플로우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럭스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플럭스 1.1 프로 울트라와 플럭스 1 프로가 가장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지만 이것은 모두 상용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API로 연결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럭스 1 데브와 플럭스 1 쉬넬이 있습니다. 이 데브는 비상용이고 연구용 오픈소스 버전인데 비상용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든 것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GPU의 VRAM이 약 16기가 이상이 필요합니다. 플럭스 1 쉬넬은 독일말로 빠른이라는 뜻인데 이 데브에 비해서 당연히 가볍고 샘플링 스텝이 약 4단계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실행 속도와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아파치 2.0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쉬넬로 만든 것을 판매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VRAM 12기가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데브 모델이 이 플럭스 프로 수준으로 품질이 우수한데 이것이 워낙 고용량의 GPU VRAM을 요구하기 때문에 뛰어난 개발자들이 이것을 경량화시킨 FP8이라는 버전과 양자화 버전이라고 하는 GGUF를 만들었습니다.
FP8은 부동소 수점 8비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오리지널 버전인 대부가 부동소 수점 16비트까지 계산하는 반면에 이것은 8비트만 계산하기 때문에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 속도도 빠르고요. GGUF도 양자화 모델인데 이것 또한 모델이 로딩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미지 생성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 GGUF는 VRAM이 6GB 이상만 돼도 실제로 모델의 크기가 커도 이 VRAM을 사용하는 것을 최적화했기 때문에 낮은 VRAM에서도 크게 속도 저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플럭스 NF4는 일리아브 CL이라는 사람이 최적화시켰는데 특정 플러그인이 필요하고 GGUF에 비해서 약간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 가장 가벼운 모델이고요. 이것도 VRAM 6GB 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테스트는 진행 과정과 결과만 보셔도 되고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제 GPU의 사양은 엔비디아 4070 Ti VRAM 16GB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럭스 FP8과 Q8 GGUF 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플럭스 대부 모델은 VRAM 16GB가 최소 사양이지만 실제로 16GB인 제 GPU에서 돌려도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하는데 수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워크플로우는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플럭스 데브 워크플로우를 이 오리지널 플럭스 데브 모델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플럭스 데브 FP8 이 모델을 대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럭스 모델에 적합한 이 클립 모델 두 가지와 전용 VAE, AE Safe Tensors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워크플로우로 진행하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FP8 모델을 그리고 세 번째에는 GGUF Q8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워크플로우는 여기 compy.anonymous.github.io 여기에 플럭스 examples라는 이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데브용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컴퓨UI 캔버스에 옮겨 놓으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플럭스 데브의 경량화 버전인 플럭스 FP8 체크포인트 버전은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GUF Q8의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GGUF 워크플로우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오픈아트라는 이 페이지에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워크플로우를 준비해서 이것을 하나의 JSON 파일로 합쳐서 이렇게 세 개를 배치한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노드는 CG Use Everywhere, compui GGUF, compui Easy Use 등입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노드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여기 매니저에 가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이렇게 use every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인스톨을 해서 설치하신 다음에 compui를 리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은 리스타트 하기 전에 여기서 compui를 업데이트 all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compui가 업데이트 안 돼서 실제로 어떤 노드들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업데이트 all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눌러서 재실행해 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다시 compui가 시작될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공통된 파라미터를 모두 일치시키겠습니다. 먼저 플럭스 모델 워크플로우에는 항상 플럭스 가이던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3.5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반영할지를 보여주는 CFG 스케일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K-샘플러 셀렉트를 샘플러 네임에서 오일러로 맞춰주시고요. 베이직 스케줄러에서 스케줄러는 심플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플럭스가 최초에 나왔을 때 이렇게 권장하는 샘플러와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스텝은 20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쪽 아래로 내려가셔도 그리고 여기 랜덤 노이즈에서 이 시트 값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25로 맞췄고요. 컨트롤 애프터 제너레이트 픽스드로 일단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도 플럭스 가이던스를 3.5로 맞췄고요. 시드 값은 2025 그리고 픽스드로 고정했고 스텝은 20, 샘플러는 오일러, 스케줄러는 심플로 설정했습니다.
이곳 GGUF에서도 동일하게 3.5, 2025, 픽스드, 스텝 20, 보일러, 심플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 로드 디퓨전 모델스에 들어갈 이 FP8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아까 실습 페이지 링크 드린 것을 확인해 보시면 이 플럭스원 데브 FP8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UI 안에 디퓨전스 모델스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스 체크포인트 안에 저장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다 실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에 모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여러분들 컴퓨터 UI의 모델스 안에 체크포인트라는 곳에 저장해 주시고요. 저는 플럭스하고 별도로 하이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스 안에 디퓨전 모델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곳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원 데브 Q8 GGUF는 컴퓨터 UI 모델스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GGUF는 Q2부터 Q8까지 있고요. F16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F16이 플럭스원 데브 오리지널 모델과 가장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 파일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Q8 12.7기가 이 모델을 보통 사용합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모델스의 디퓨전스 모델스 안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리프레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윈도우에서는 단축키 R를 누르거나 에디트에서 리프레시 노드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녹색으로 업데이트라고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 노드에서 해당 모델의 파일들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워크플로우에서는 로드 디퓨전 모델의 플럭스원 데브 FP8, 듀얼 클립 로더에서는 T5 XXL, 여기에 이름이 보이더라도 꼭 다시 지정하셔야 됩니다. 클립L, 로드 VA에는 AE Safe Tensors, 이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은 저와 이렇게 폴더 구조 보이는 게 다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플럭스에서 플럭스원 데브 FP8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곳 유넷 로더에서는 플럭스원 데브 Q8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는 T5 XXL FP8 클립 L 그 다음에 로드 VAE에는 AE Safe Tensors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동일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프롬프트에도 모두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실험할 그 프롬프트를 여기서 입력해 주면 다른 곳에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CG Use Everywhere이라는 이 노드팩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컴퓨터 UI Easy Use의 파지티브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Anything Everywhere로 연결해서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이렇게 들어가도록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지정하는 방법은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Use Connectable Wizard에서 이 텍스트를 선택해주고 여기 녹색 줄이 2개, 쭉 뒤쪽에 녹색 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설정은 여기 세팅스에서 Use Everywhere에서 제가 Selected and 마우스 오버 노드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면 그 연결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 라디오 방송처럼 무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곳에 Save Images를 3개를 두어서 각 워크플로우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상호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두었고요. 이제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일단 임시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패스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B,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상자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B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에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Luxury Coffee Shop in Seoul, Korea. 런을 해보겠습니다. Run. 여기 Save Images에는 플럭스라는 폴더 안에 플럭스 dev로 저장되게 되어 있고 여기는 플럭스 FP8 여기는 플럭스 GGEF Q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이 AI 모델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실행보다 약 2배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플럭스 모델이 현재 로드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이미지는 완성되는데 57.4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워크플로우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비활성화 시키고요.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시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선택해서 컨트롤 B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드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런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모델 로드 하는데 23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60.46초가 걸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테스트했을 때보다는 시간이 약 7초에서 11초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을 같이 캡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B를 눌러서 비활성화 시키고요.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B를 눌러서 세 번째 워크플로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전체적으로 53.38초가 걸렸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FP8을 플럭스데브 워크플로우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FP8을 체크포인트로 사용한 것입니다.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겠죠? 네, 그런데 플럭스 GGUF F8을 보시면 네,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으신가요? 이것이 FP8, 이것이 GGUF Q8. 제가 볼 때는 이 GGUF Q8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FP8은 이렇게 하나로 내려오는 선 안에 전등이 3개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등에 이렇게 유리구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GGUF는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선에 거의 하나의 전구가 달려있고요. 이쪽이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전등만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른 프롬프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쪽 워크플로우를 컨트롤 B로 비활성화시키고 이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컨트롤 B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프롬프트를 좀 더 길게 넣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벨은 태그 정보와 유사한 텍스트 입력, 그래서 단어나 특정 키워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인코딩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T5XXL은 자연어 프롬프트를 인코딩하는데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고 좀 더 긴 문장이라면 이렇게 듀얼 클립 로더를 사용한 것이 프롬프트를 더 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극적인 저녁 조명 아래 관중들이 가득 찬 거대한 경기장은 에너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고 상징적인 터미네이터 T800이 경기장을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가랑비가 내리며 장갑차의 금속성 윤곽에 반짝이며 움직이는 모든 피스톤과 관절을 더욱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문장이죠. 이것을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에 입력해서 첫 번째 워크플로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이번에는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비활성화하고 이렇게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활성화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Run. 네,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가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워크플로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비활성화하고 세 번째 워크플로우를 활성화해서 Run. 네, 이번에는 75.27초가 걸렸네요. 결과는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포토샵에서 보시면 이것이 FP8을 플럭스데브 워크플로우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이 플럭스 FP8을 체크포인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게 GGUF Q8로 만든 것입니다. GGUF Q8은 이쪽에 다리가 좀 나와 있고 해골의 골격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등이 약간 원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FP8은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해골의 형태가 네,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GGUF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달리는 다리의 안정성도 GGUF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이번에는 노인의 얼굴을 가지고 제가 해봤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워크플로우, 이것이 두 번째 워크플로우. 역시 동일하고요. 세 번째 GGUF로 한 것이 이것입니다. 네, 이번 것은 이게 GGUF Q8인데요. 어느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을 가지고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워크플로우, 두 번째 워크플로우, 네, 세 번째 워크플로우. 20대 한국 여성이라고 했는데 FP8이 좀 더 한국 여성스럽습니다. 네, 이것은 좀 동남아시아 쪽,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그쪽 여성으로 보이네요. 디테일은 GGUF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FP8이 좀 더 한국 여성스러워서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실험을 통해서 FP8과 이 듀얼 클립 로더 그리고 로드 VA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모델 샘플링 플럭스의 역할은 여기 맥스 시프트에 따라서 이 이미지 생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K 샘플러 셀렉트에서 샘플러가 오일러인데 이 오일러라는 샘플링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20개의 스텝에서 어떻게 노이즈 양을 어떤 단계로 줄여 나갈지 그 스케줄을 결정해 주는 것을 이 베이직 스케줄러가 하게 되는데, 모델 샘플링 플럭스는 이 스케줄러에서 노이즈를 줄이는 그 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맥스 시프트를 0.75 정도로 하게 되면 이 앞쪽에서 노이즈를 더 많이 줄이게 되면서 뒤쪽에서 노이즈를 줄일 게 없어지니까 좀 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맥스 시프트를 2 정도로 하게 되면 이쪽 뒤쪽에서 노이즈를 많이 줄이게 되고 이쪽에서는 노이즈를 상대적으로 적게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끝까지 많이 남아있게 되면서 좀 더 급하게 이미지를 빠르게 선명하게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약간 가장자리가 흐리고 그렇지만 좀 더 창의적인 이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 맥스 시프트를 현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2로 변경해서 오케이, 그러한 이전 이미지와 비교해서 얼마나 가장자리가 흐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토샵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방금 전에 나온 이미지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좀 더 선명하고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인데 약간 뿌옇게 흐려지면서 좀 더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 샘플링 플럭스를 이 아래쪽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 샘플링 플럭스의 특징은 이렇게 해상도 인식을 받아들여서 이것에 따라서 이 변이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상도를 외부에서 입력시켜주는 이 노드가 필요하고요. 이것까지 하나, 둘, 셋, 이것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이 아래쪽에 가져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위에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이패스 시키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여기다 세팅해 보겠습니다. 위드가 이쪽에 위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이트가 이쪽에 하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이트,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쪽 위드가 이쪽 모델 샘플링 플럭스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드로 들어갔고 이쪽에 하이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릴 뻔했는데 이 모델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샘플러로 가서 이렇게 모델이 한번 이 모델 샘플링, 이름도 모델 샘플링이죠. 이 모델을 모델 샘플링 플럭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통과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일하죠. 따라서 이 모델 샘플링 플럭스는 특별히 이쪽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와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델만 통과하게 해주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상도를 입력하는 이런 노드들만 추가해주면 다른 워크플로우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FP8이라는 모델은 이렇게 체크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클립과 V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워크플로우고, 이 워크플로우는 사실 이 워크플로우 안에 브라우즈 템플릿 안에 이쪽 플럭스에 이 플럭스 데브를 살펴보시면 이 워크플로우가 바로 이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리고 FP8을 체크포인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살짝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쪽에서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GGUF 이 Q8의 이런 이미지 생성 결과를 더 선호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K 샘플러를 사용해서 듀얼 클립 로더와 로드 VA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생성 시간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살짝 짧게 걸리기도 하고 어느 것이 길게 걸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반대로 또 상황이 달라지기도 해서 사실 이미지 생성 속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통 첫 번째 이미지 생성에는 50초에서 1분 정도 소요되고 두 번째 이미지 생성에서는 20초에서 3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는 보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KS 샘플러보다 더 이미지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기 복잡하기만 합니다. 다만 이 샘플러의 장점은 이쪽에서 컨디셔닝을 보면 플럭스에는 이런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 점에서 좀 덜 혼란스럽다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이 모델 샘플링 플럭스는 이미지 생성 결과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어떤 워크플로우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분위기 있는 이미지 생성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 모델 샘플링 플럭스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같이 간편하고 빠른 그리고 품질이 좋은 웹 플랫폼이 많은데 왜 굳이 컴피 UI를 사용하는지, 왜 이렇게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는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컴피 UI에서 플럭스를 사용하면 미드저니의 로우 모드처럼 프롬프트에 좀 더 충실하고 또한 플럭스만의 어떤 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고요. 또한 미드저니나 다른 AI 웹 플랫폼에서 어떤 이미지 자체에 약간의 오류나 약간 뭉개지거나 망가진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수정하는데 컴피 UI와 플럭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만큼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AI 플랫폼과 컴피 UI와 플럭스는 꼭 함께 사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지 지난 25일이 딱 1년째였습니다. 이제 구독자도 2100명이 넘었고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또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AI TV